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계속해서 논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입니다. 오늘은 자아하의 말씀입니다. 자아는 공자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인데요. 기원전 507년경에 태어나서 420년경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자가 기원전 551년에 출생했으니까 44살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분들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을 통한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는 얼마나 더할까요? 어쨌든 이번에는 자하의 말입니다. 자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 둘 다 같은 글자인데 해석은 다르게 합니다. 앞에 현은 동사이고요. 뒤에 현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한다 라는 뜻이 되고요. 역색, 역은 바꿀 역자인데요. 쉬울 이자도 됩니다. 뜻에 따라서 요 발음조차 바뀌죠. 여기서는 바꾸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색은 앞에서는 얼굴빛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미색, 여색, 색을 밝히다 할 때의 그 색입니다. 이성을 밝히는 것과 바꿔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의역해 보면은 미색을 밝히는 그 마음과 바꿔서 어진 사람을 대하라, 어질게 대하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사자는 일사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섬기다 라는 뜻이 되고요. 목적어 부모를 섬기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부모를 섬길 때 능은 능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 있죠. 한문투로 쓰는 말이라서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능히 뭐뭐하다. 영어로 좀 비슷한 거는 can, 할 수 있다 라는 의미랑 조금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그 힘이 됩니다. 그 힘을 다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 힘을 다하다. 근데 능히 그 힘을 다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부모님을 섬길 때는 능히 그 힘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으로 똑같이 섬길 사자인데요. 임금을 섬길 때는 이란 뜻이 됩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능히 뭐뭐하다. 그 몸을 보내다 라는 뜻인데요. 바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내 몸을 보내게 되면 바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 몸을 능히 바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임금을 섬길 때는 능히 그 몸을 바친다. 그리고 다음은 벗붕벗우, 친구들이란 뜻이 되겠죠. 여기서 친구는 같은 공부를 하거나 같은 뜻을 가지거나 혹은 나이가 같거나 어쨌든 붕우와 요거는 어조사여로도 쓰이지만 더불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더불어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붕우 친구들과 함께 사귀면서 교류하면서는 말하다 라는 동사로 쓰였는데요. 말하면서 말이을 이자 접속사로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말하면서는 믿음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진실됨이 있다. 그래서 요 문장뿐만 아니라 이 앞에서 얘기한 것들 어진 사람을 어질게 대하는데 마치 이성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고 부모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힘을 능히 다하고 임금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그 몸을 능히 바치고 친구들과 함께 교류하면서는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은 비록 숫자입니다. 비록 뭐뭐 하더라도 란 뜻이 되겠죠. 비록 이거라고 미학이라고 말할지라도 란 뜻이 됩니다. 자, 미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아니 불자는 그냥 아니다, 못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아닐 미자는 아직 뭐뭐 하지 않는다, 아직 뭐뭐 않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라는 뜻이 됩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이미 행하고 있다면 비록 아직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주어입니다. 반드시 이룰 것이다. 여기서 갈지는 뜻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그것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룰 것이다. 뭐라고? 배웠다고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그것은 앞의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아직 배우지 않았다 말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룰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논어의 유학은 책상 앞에 앉아서 살짝 밀면 픽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가냘픈 유생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정치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자활이니까 공자를 의미하겠죠.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군자가 나왔습니다. 임금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성인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상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군자가요. 자, 무거울 중자가 나왔는데 무겁다, 입이 무겁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군자가 이제 우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 군자를 지향하는데 그런 군자가 되고서도 공부를 하고서도 신중하지 않을 고측자는 뭐뭐 하면 이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라는 뜻이 되겠죠.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다. 그리고 배울 학 요게 면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게요. 배우면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데 그러면 한국어로 조금 어색해서요. 신중하지 않으면 첫 번째는 위험이 없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배워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배워서도 그리고는 굳을 고자입니다. 경고하다 할 때 그 고자를 나타내는데요. 경고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군자는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고 또한 배워서도 경고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맨 처음에 주인 주자가 등장합니다. 명사로 쓰이면 주인이지만 동사로 쓰이면 주장하다 라든지 여기서는 주로 뭐뭐 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주로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요.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한문도 같은 글자가 여기에선 동사로 쓰이고 여기에선 명사로 쓰이고 하니까 그때그때 이 한자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봐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번역본이 있으니까 너무 진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번역은 한문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뭘까? 저게 뭘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것과 같은 생각이요. 고전에게 한문만 배우실 거 아니잖아요. 고전다운 멋진 질문과 답을 끌어내보세요. 어쨌든 충성과 그리고 믿음이라는 뜻인데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충성과 믿음을 주로 하고 그 다음은 뒤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을 여자인데요. 같을 여자는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다. 영어를 조금 아신다면 전치사로서의 like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뭐뭐 이 물결 부분이 한문에서는 뒤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몸기, 우리가 사람 인자는 다른 사람을 나타냈는데요. 몸기자는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자신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겠죠. 자신과 같은. 그런데 문제는 불자입니다. 그러면 같지 않은 이란 뜻이 되겠네요. 자신과 같지 않은 그 다음에 요 문장이 놈자, 사람 자자에 걸립니다. 자신과 같지 않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면은 버탐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우자를 동사처럼 해석했습니다. 버탐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과 같지 않은 자는 버탐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뜻은 나보다 못한 자입니다. 나와 같지 않다는 것은 나보다 못한 을 의미하는데 물론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뒤 문맥을 통해서 선인들이 해석한 방법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와는 버타면 안 되는 걸까요?
유학에서는 친구를 가려서 잘 사귀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허물 과자인데요. 마찬가지로 명사로 쓰면 허물이란 뜻이겠지만 동사로 써서 허물이 있다 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곧즉 뭐뭐 하면 이란 뜻이죠. 허물이 있으면 이란 뜻이고요. 말물의 말자는 말다, 말하라 명령문이에요. don't랑 똑같아요. 뭐뭐 하지 마 란 뜻입니다. 뭐 하지 마라 라면 고칠 게, 고치는 것을 목적어고요. 꺼리다 동사입니다.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 라는 뜻이 됩니다. 허물이 있다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 사실 요 8장은요. 앞에서 보신 요 내용과 뒤에 보이는 요 내용이 서로 조금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다산정약용에 따르면 본래 의견은 다산정약용이 아니라 모기령이라는 사람의 의견이긴 한데요. 다산정약용이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 이렇게 기록이 남긴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논어를 막 열심히 읽고 자신의 생각을 쓴 내용에 있는 말인데요. 뭐냐, 이 뒷부분 있죠. 주인 주자부터 고칠 계자까지 요게 사실 뒤에 또 나와요. 논어에서 중복이 된 거죠. 그래서 앞에 문장은 본래 8장이다. 그런데 요 뒤에가 중복으로 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합당하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논어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논어보다 훨씬 많은 분량으로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모두 대단한 학자들이신데요. 그런 글들이 또한 다시 고전이 되어서 그 모두, 그러니까 원래 있던 논어랑 그리고 그분들이 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또 고전으로 읽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 요 내용들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 서로 반박되는 말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일단 논어 원문 요거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논어는 그 자체만 읽는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학자들이 하신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처럼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짧은 자신의 생각을 남겨보세요. 그러다 나중에 또 보시다가 수정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자를 외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생각보다는 재밌지 않나요?